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 최고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 중에 있죠. 또한 역대 최고의 주식 상승 중에 있습니다. 또 역대 최고라 해가지고 뭐 단군 시대 이후부터 따지면 역대 최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만큼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 가격이 됐든 많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생활 물가 또한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뭐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월급 빼고 여러분들의 사업 매출이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의 하루 매출 빼고는 뭐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가슴 아픈 일이죠. 여기다가 2020년 경제 성장률, 즉 작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였다는데요. 1997년 하반기 IMF 이후 첫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또한 이런 통계적인 수치보다는 실제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이게 뭐 마이너스 1%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호프집이나 식당이나 노래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어땠나요? 뭐 마이너스 1%만 하락했나요? 거의 뭐 적게는 뭐 마이너스 30%, 많게는 마이너스 80%가 하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통계상으로는 마이너스 1% 경제 성장률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경제 성장률은 거의 뭐 얼음이라는 거예요. 얼음 그 자체죠. 이걸 어떻게 뭐 퍼센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나 주식 또한 생활 물가는 끊임없이 이처럼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 또한 인기가 많죠.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인기가 엄청나죠.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현황인데요. 2020년 10월 31일 뭐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시험이 실시가 됐는데요. 응시생들이 1차는 21만 3천 명, 2차는 12만 9천 명, 거의 뭐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응시하신 분들이야 좀 많이 좀 축소가 됐지만은 뭐 내가 시험 보겠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시험 보겠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부동산 자격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또 원서는 냈지 않았지만 뭐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만 명 내지 60만 명 거의 뭐 대한민국의 그 시험 그렇잖아요. 수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동산 자격증 시험에 더 많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로 부동산 시험, 중개사 시험이 인기가 많다. 그러면 이쯤 왜 부동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인기가 많나?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노후 대책용으로 딴다. 또 뭐 국민 자격증이니 일단 따놓고 보자. 또 아무 생각 없이 따놓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미어 터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공인중개사 응시생들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공인중개사 시험과 부동산 가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중개사들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매수세가 달라붙어요. 산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외지인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매물만 있으면 중개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매물 확보가 중요한 시장인 거예요. 즉 매도자 가격 우위의 시장이다. 파는 사람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쉽게 중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중개가 이루어지면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겠죠. 수수료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파트 가격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 분들의 중개 수수료들까지 급등이 됐겠죠.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 수수료도 증가되니까. 그러면 현행 중개 수수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주택 매매일 경우 9억 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이 1000분의 9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 됐든 뭐 월세가 됐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이 1000분의 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예전에는요, 아파트의 금액이 5억 8천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수수료는 232만 원이 되죠. 그런데 이 아파트 5억 8천만 원 아파트가 갑자기 9억 2천만 원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5억 8천 원 아파트가 9억 2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매매 중개 수수료는요, 상한가대로 한다면 무려 828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0만 원대 중개 수수료가 갑자기 800만 원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금액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한 4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급등이죠. 요거를 양탈을 했다. 즉 아파트 파는 사람도 중개하고 사는 사람도 내가 중개했다. 그러면 1600만 원이에요. 그러니 공인중개사 시험에 수십만 명이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 또 역으로 표현한다면 아니 수수료 200만 원 또는 뭐 부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오른 건 기분이 좋아. 한 5억대 하는 아파트가 갑자기 9억대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수수료를 주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수료가 더 부담이 되겠죠. 아니, 팔 때는 그래도 돈이 떨어지니까 기분이 좋은데 전세는 2년 내지 4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수수료까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너무 가하다 이런 얘기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중개사와 시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중개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수료율이 개편되냐라고 하면 매매 같은 경우 현행 9억 원 이상은 0.9%인데요. 이를 9억에서 12억에 0.7%를 신설하고 12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한해서만 0.9%로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 매매 금액이 10억일 경우에 900만 원 하던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40% 가까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현행 6억 원 이상일 때는 0.8%인데요. 요거도 개편을 한다면 신설, 즉 6억에서 9억 사이에 최대 0.3에서 0.5%요 구간을 두고 9억 원 초과 시에만 0.8%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6억 5천만 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는 수수료가 520만 원인데 개편이 되면 235만 원으로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으시겠죠.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이라면 공인중개사 협회 차원에서 또 이의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국토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서 아마 원만한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